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10일 목요일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시장은 그 은행권, 금융권 주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만 좀 그 0.4% 이상 빠지고 나머지 나스닥이나 S&P 500은 그냥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장도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뭐 긴축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 주식들도 좀 약세가 되고 또 10년 국채 금리가 그 1.5% 이하로 떨어졌어요. 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1.48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2% 이상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채권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하고 또 이제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죠. 그것들을 좀 보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우리 시장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전부터 뭐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가고는 있지만 이게 불안감이 하루 종일 이렇게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물론 이제 좀 있긴 있었죠. 마지막 종가 부분에서. 그렇지만 걱정했던 것처럼 그 동시만기에 나타나는 현물 시장에서의 큰 변동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현물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 동시효과 종가에서 외국인들은 한 6천억 정도를 매수를 들어왔고 갑자기 그 사이에 그 다음에 기관은 한 7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은 1조 1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6,994, 그러니까 한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뭐 개인들은 그냥 스테디하게 매수를 늘려가서 한 3,8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이 롤오버 되면서 그 롤오버가 시키면 그 차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보면 그 6월물이 429.90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200 현물 가격이 429.35니까 이게 장중에 백오데이션 상태에 있다가 이게 끝 무렵에 외국인들이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6천억 이렇게 동시효과 단일가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게 콘테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롤오버 할 때 서로 유리한 쪽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래도 생각보다 지수상으로 보면 그때 그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한 10몇 포인트 코스피가 올라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데서 밀려서 한 8포인트, 8포인트, 오늘 이제 8.46포인트 오른 거로 끝났으니까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 진폭이 비교적 적은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지수는 3224.63포인트로 끝났고 뭐 의미는 없지만 어제보다 0.26% 정도 상승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또 반면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에 나섰어요. 개인은 좀 매도를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한 채 오늘 마감을 해서 그래도 0.92% 상승하는 987.77포인트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을 보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장 끝나고 뭐 발표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SK텔레콤 얘기부터 할까요? SK텔레콤이 그 뭐 우리 그 분사하는 거는 그동안 쭉 얘기했죠. 특이하게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와 함께 이제 액면 분할 카드를 또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100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대표적인 거 최근에 한 카카오를 우리가 떠올려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일단은 뭐 긍정적인 반응은 좀 보였다. 그렇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5분의 1로 줄으니까 싸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간 SK텔레콤은 그 후에 뒷작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사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뭐 소강 얘기도 일부 소강 얘기 나오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구성될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많이 오른 게 임플란트 관련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무슨 보건의료발전협회에서 지금 이제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보험 보장해 주는 거 이거를 좀 확대시킨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뭐, 두 개인가요? 임플란트 두 개? 65세 이상이 두 개인가요? 그러면 뭐 얼마까지, 한 개당 얼마까지만 내면 된다. 뭐, 이래서, 저는 아직 뭐 그 혜택을 받지는 않았지만, 나이를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많이 오늘 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존 케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원격 의료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원격 의료에 대해서 그 현업에 있는 의사분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분 많은데 그래도 이게 또 세계적인 조류로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그 원격 의료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올랐고 또 트래블 버블 우리 얘기했던 항공사 면세점 백신 여권 여행 뭐 레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은 이제 거의 17,000원 가까이 오늘 조금 올랐다 냈다 호텔신라 같은 거는 이제 오늘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래블 버블에 관련된 거는 쉬었다 갔다 이거를 좀 당분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가 그 이제 금융위로부터 그 금융사 그러니까 이것도 금융사죠. 뭐 인터넷상의 금융사지만 손해보험에 진출하는 거에 대한 그 예비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오늘 카카오가 굉장히 그 강세를 보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카오 역대 최고가를 오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근데 뭐 카카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도 뭐 얘기거리가 많으니까 계속 그 계열사들이 IPO가 이어져서 있으니까 하여튼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댓글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 있어요. 만도입니다. 만도. 이게 똑같은 분사예요. 분사인데 여러분 이제 분사되는 게 회사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적 분할은 뭐냐면 한 개 회사를 두 개의 상장사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사업이 분류되지만 두 개가 그냥 다 상장사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동시 상장이 이미 하나가 상장사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 것도 상장사가 그냥 되는 겁니다. 특별한 IPO를 거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은 이거를 별도의 법인으로 내서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IPO를 해야 상장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만도가 발표한 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물적 분할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LG화학 작년에 그 LG화학도 뭐 이 케미칼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2차 전지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만 따로 떼어내서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얼마 전에 외국계 애널리스트가 리포트해서 뭐 이게 뭐 지주사 뭐 할인을 받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만도도 일단 물적 분할을 하는데 뭘 떼어내냐면 지금 이제 만도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게 이제 EV 신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EV가 전기차에 그거하고 이 모빌리티 솔루션하고를 떼어내겠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솔루션 여러분 아시지만 이건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가칭으로 새롭게 이제 나가는 그런 회사를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 이래서 MMS 이렇게 가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ADAS라고 얘기하는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ADAS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주로 해서 MMS로 떼어내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2020년도가 되면은 매출 9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전을 발표했는데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동하고 있는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그 모빌리티 부분을 떼어내 가지고
이거를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거 왜 만들어요? 이렇게 물적분해서 이거 IPO 하는 거 아닙니까? IPO 왜냐하면 이런 이제 자율주행 이런 거를 많이 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 IPO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막 분사가 되면 지금은 만도가 MMS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 이게 이제 IPO 되는 과정에서 희석되고 또 만도는 또 우리 얘기하는 지주사 할인을 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만도가 주가가 좀 그래서 밀렸어요. 그래서 뭐 아까 11.17% 빠졌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 개인 고객 입장에서는 이 인적 분할이 좋죠. 근데 이제 회사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앞으로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얘기되겠지만 이런 그 개인 투자가와 이런 그 지배주주와의 그런 서로 그런 차이가 나는 이런 입장 정리가 이런 분사 과정에서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은 그 브런치 카페 여러분 그 목차를 보시면 거기 분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지금 뭔 차이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어제 이거 질문해 주셔서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일단 요즘에 그냥 아주 심플하게 뭐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물적 분할 발표하면 주가 좀 빠지고요. 예. 인적 분할 발표하면 좀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만 해서 회사를 보는 거고 오너는 이것도 내 회사 이것도 내 회사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또 오너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자금을 IPO를 통해서 해서 그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그 고울 목표까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만기일도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슬슬 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현금 한 30% 남겨놓으셔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주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씩 허들이 없어질 때마다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게 남아 있어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 미국 시장으로 봐서는 그냥 짐짓 미국 시장이 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걱정 안 한다.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가봐야 합니다. 근데 어제까지 일단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연준이 뭐 긴축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 그랬냐면 어저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국채 금리가 1.5%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권값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채권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채권값 상승, 요새 채권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우리가 인플레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채권값은 올라요. 그런데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보면 이게 미국도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좋으니까 이 은행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채권을 사는 은행권에서 채권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많아지니까 채권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에다 돈 맡기는 거 있잖아요. 거꾸로. 이거는 뭐, 리버스 레포, RRP라고 그러죠. 영레포 이거 하는데 막 5천억 이상 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연준에다 돈 맡겨도 이자 한 번도 못 받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채권 입찰을 하면, 입찰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물건을 놓고 사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 얼마 낼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채권값이 올라요. 왜? 사자는 사람들, 이거 유동성이 많으니까 사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채권
야, 이거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채권값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채권에 숏을 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급하게.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이상한데? 왜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쇼커버링을 일부 좀 들어오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제 밤 뉴욕 시장까지의 상태는 진짓 아닌 척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거 갈 때까지 가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중국 같은데 발표되지만 사실 그 안에 자세히 내용을 보고 있으면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제 코스트업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재료들이 그 코스트업 된 거를 그대로 상품 가격에 반영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갭이 생기니까 바로바로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원자재나 이런 기초 재료들은 상당히 올라 있지만 또 한쪽에서 최종 프로덕트 면에서 보면 그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또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진짜인지를 연준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 연준 입장에서 야 그래도 지금은 가격 반영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만 곧 반영될 거니까 이거를 사전에 좀 잡자 인플레이션을라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괜찮다 그냥 일시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건지는 이건 연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먼저 생각해서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연준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제 생각엔 이제 이게 항상 요새는 자꾸 제 생각을 자꾸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뭐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되고 그래도 시장이 어떤 반응을 했다 하는데 그 반응이 진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원래 그런 데이기 때문에 이게 2, 3일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뭘 설정해서 그럴 수 없다. 근데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주식시장 상황은 좋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여러분 아시지만 계속해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제 67조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틀 전 집계로.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그 3월 이때만 해도 2, 3월 달에 이게 고객 예탁금도 줄고 좀 썰렁했어요. 주식시장이. 그게 왜 그랬냐면 뭐 아시지만 암호화폐 쪽 이런 쪽으로도 많이 돈이 가고 뭐 그랬는데 그쪽이 이제 좀 충격을 먹으니까 뭐 하루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이게 그냥 늘 저렇게 끝을 모르게 그냥 하늘 끝 모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암호화폐 시장. 그래서 또 이제 그쪽에서 많이 주시장으로 와서 저는 이제 그 밈스탁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기업 내용과 관련 없이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그런 자금들의 그 주시장의 그 출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 들어왔기 때문에 급격히 오르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밈스탁 같은 게 출현하는 이유도 뭐냐면 거의 암호화폐 매매하듯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막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추정하는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모델 포트폴리오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를 주식에 갖고 있고 30%를 현금에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70% 갖고 있는 주식의 밸류가 어떠세요?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죠.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거를 그냥 왕창 샀어야지.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음 주를 넘어가면서 연준이 15, 16, 우리는 16, 17. 그 발표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의미로 그냥 주가가 이제 연준이 아무 짓도 안 해. 그래. 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긴축 안 해.
이렇게 돼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린 70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갈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로 대형주들이 오르죠.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제 메인 포트에 짰던 것들이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0은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인슈런스예요. 이건 우리가 보험 들어놓은 거라는 거죠. 첫 번째, 만약에 연준이 뭐 조금이라도 자산 매입 규모를 뭐 손댄다거나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어서 시장이 단기적 충격을 제가 단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 충격을 받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시장에서는 항상 먼저 땡겨다 쓰기 때문에 연준 발표가 있기 전,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에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살 타임을 노려보는데 그게 언젠지를 이제 체크해 가자 이런 말씀을 이틀 전인가 제가 한번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스탠스를 잡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엔 오히려 그게 확인된 다음에 나머지 30을 투여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해갖고 나는 좀 딴 사람보다 먼저 가 있자 이러고 가면 항상 실수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먼저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아니다. 왜? 70% 주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혀 안타까웠고 약 오르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 현금만 있다면 그렇지만 기존의 포트폴리오 짜는 거에 메인 포트의 밸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메인 보시면 알 거예요. 은근히 그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사실 또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시장에서 막 얘기 걸던지 뭐 연준의 긴축 이런 얘기가 이번에 뭐 영구히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니까 그렇게 되고 또 주식시장도 그동안에 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면 성장주 뭐 기술 성장주도 많이 쉬었고 주가도 많이 이제 최고점에 비해서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리니까 그래도 그 현상을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까? 아니 조금 더 기다릴까? 제 생각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그게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뭐 시장 정리하고 주간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